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약과 보조제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멀티비타민, 칼슘, 오메가3, 유산균 이렇게 4가지인데요. 영양제라는 거는 3년 전에 PT를 할 때 트레이너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처음으로 먹게 됐었어요. 그때 트레이너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건 비타민 B와 오메가3 였는데요. PT가 끝나고 또 한동안 계속 안 먹다가 몇 달 전부터 다시 챙겨 먹고 있어요. 기존에 추천해 주셨던 거에 무릎이 안 좋아서 칼슘을 추가해 봤고, 이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꼭 이게 아니어도 변비가 있으시거나 일일 화장실이 안 된다는 분들은 유산균을 꼭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유산균을 접한 건 작년 10월이었는데 그때 변비가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서 내 몸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산균을 알게 된 거예요. 변비약 같은 거는 매일매일 섭취할 수도 없고, 요거트는 개인적으로 매일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일하시고 식사하시다 보면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시기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유산균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유산균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양제들은 제 몸에 즉각적으로 느낄 만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요. 저는 쿠팡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구매하실 때는 일일 기준치, 기준량을 잘 살펴보시고 이 약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섭취할 수 있는지, 또 특히 몇 알을 먹어야 그 정도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지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멀티비타민과 칼슘에 비타민 D가 2개 다 들어있어서 같이 먹으면 과다 복용이 될 것 같아서 하루에 하나씩 나눠서 복용하고 있거든요. 과잉 섭취는 또 안 먹으니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이어트 보조제와 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약이나 보조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는 약은 딱 한 번 먹어본 적 있고 보조제는 2번 정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특히 보조제 같은 경우는 항상 밖에 써 있잖아요. 식이와 운동을 병행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2개를 잘 병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굳이 먹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제는 좀 돈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지 않고 있어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세상에 비만 인구가 그렇게 있겠냐.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의 경험상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은 어릴 때 그때는 건강보다는 외모가 더 우선이다 보니까 약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완강하게 다이어트 약이나 시술, 수술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감히 먹어볼 엄두를 못 냈었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막 미치려고 하니까 친척 오빠네 새언니가 놀러 오셨다가 한번 먹어보라고 저한테 몰래 몇 알을 주셨었어요. 그때 전 너무 감사했죠. 드디어 나도
이 약을 먹어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몰래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하나를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라면을 끓여 먹고 거기다 밥까지 말아 먹은 거예요. 완전히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나머지 약들은 먹지 않고 버렸는데, 또 사실 제가 겁이 많아서 성인이 된 후에는 아무리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도 다이어트 약이나 수술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좀 전에 저의 마음가짐이 변하기 전에 제가 워낙 또 힘들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힘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분들은 다 약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효과는 있다. 근데 정말 심장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긴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약은 한 달에서 길면 3달까지만 복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kg나 5kg 정도를 뺄 생각이었으면 사실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빼고 싶었던 살이 20kg가 돼가는데 도저히 3달 안에는 무리를 뿐더러 또 이미 전 그 전에 과식, 폭식, 요요를 다 겪어보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 나한테 특히 다 소용이 없다. 무조건 돌아오고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약은 결국 일시적으로 식욕을 억제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속 먹다 보면 내 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살이 찐 것만으로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여기에다가 약의 부작용까지 온다? 라고 하면 전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약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방황은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방법을 찾았고 살을 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을 먹지 않기로 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뭐 개인의 선택이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제나 약은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릎을 아파봐서 아는데 이게 아프기 전에는 몰라요. 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얼마나 소중한 앤지. 근데 아파 보니까 우리 몸은 한 번 아프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기 힘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빼는 건 약이나 보조제 말고도 분명히 더 건강하고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멀리 보면서 내 몸을 아껴줄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자기만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다독여주시고 힘을 내시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